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 기술사 최서구입니다. 오늘은 한 6번째 시간, 7번째 시간으로 먼저 보안 약점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 보안 먼저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사에서 나온 보안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입력값, 그리고 보안 기능, 시간 기능, 에러 처리 기능, 코드 오류, 캐슈라, API 오용 몇 가지 5개가 있는데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그걸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 입보시가 행정에 이게 구축 전에 이게 설계 보안 진단 항목이 추가됐다고 하고 기존에는 2018년까지요. 2018년부터 기존 구현 단계에서 보안 분석 설계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설계 단계까지 항목이 추가됐다고 나왔고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거고 혹시 보안 가지고 계시면 이걸 꼭 면접에서 보안 가지고 계시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보안 약점은 첫부터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유효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이에요. 근데 보안 취약점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보안 허점. 그래서 보안 약점이 있고 그것이 최소화되야 되고 이게 보안 취약 이게 소극적이고 이 적극적 취약점 마련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약점은 읽어보시면 되고 CW, CV, CC 이건데 CW는 보안 취약점이고요. CV는 취약점에서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고 CC는 환경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CC는 환경에 대한 거니까 인프라의 환경 구성 그런 게 있죠. 근데 CV는 취약점 그리고 W는 위크니스고 W는 위크니스고 V가 철저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그거 철저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CC는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CC 가면 위크니스가 있죠. 해당 취약점 간단하게 취약점은 그냥 CV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걸 봐야 될 거 이거 말고 그래서 다른 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CW 홈 이거 킹덤 이건 저기 아까 이 푸시캡보와 그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키셀 중심으로 보안 취약 DB 관리하고 있으나 오픈되어 있는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하다 그거 보시면 되고 CV는 벌레스 이거예요. 보안이 너무 흔들렸다. 취약점 코드의 약자이다 해서 그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고 CW는 이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좀 위험하다는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CC는 컨피그레이션 환경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리고 OWASP가 웹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웹에 대한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웹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취약점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이거 옛날 건데 한번 이거 2014년 거예요 아마.
넘어가시고 2014년 거 보지 마시고요. 그 이미 인젝션 재창조 리덕션 포워드 해커 이건 옛날 거였는데 이건 아마 알려주시고 이게 2017년 거네요. 2017년부터 있는 거. 그래서 인젝션 외부 개체 찬조 취약점인데 하나씩 보시면 그냥 이거 인젝션은 항상 첫 번째 순위 다 올라가기. 이건 OWACP 탑10은 이 순서가 많이 공격당한 순서예요. 공격당한 순서.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이거고 인젝션 다 아시죠? 뭐 XS나 그런 것도 인젝션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고 공격 코드를 삽입해서 공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증 세션 관리 세션 인증 그거 투팩터 인증 그런 거 안 해갖고 가는 거. 민간 정보 노출은 XK 인젝션을 통해서 정보가 노출되었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XSE는 XML 문서 있잖아요. XML 문서에 그 파싱해서 커맨드 명령을 수행시키는 구조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외부 객체 취약점이 발생하면 그걸 통해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명령 수행할 수 있는 커맨드가 수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의 디렉토리나 그걸 꺼낼 수 있는 그 공격을 대응하자는 게 XXE입니다. XML 파싱 오류 대비. 그리고 취약한 접근 제어. 이 권한에 대한 문제죠. 보안 구성 패치 않으면 많이 발생하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이거 차후에 나오는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웹페이지상에서 잘못된 구조로 인해서 사용자의 명령을 실행시키는 구조예요. 세션을 탈취하거나 세션 하이저킹이 이어지는 거. 그리고 불완전한 직렬하는 아까 AAA라고 보셨죠? 인증, 권한, 계정 인증까지 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이 이것만 신경 쓰고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신경 안 써갖고 그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로깅 모니터링 이거 아이디 PCO까지 노출되는 거 이거 그리고 보시면 되고 13년에서 17년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지금 17년 것만 외우시면 돼요. 굳이 IoT 탑10은 IoT에 기반하여 보안 취약점 10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미라이 본넷 같은 게 위험이 등록하니까 미라이 본넷은 IoT 기기에 대한 좀비 IoT 기기를 성장시키었고 많은 구슬 공격하는 악성 코드 공격 기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물에 대한 것, 서버에 대한 것, 클라우드나 웹 관한 거 세 가지 나눌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를 보면 이 사물 IoT에 대해서는 물리적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아니야 프레임워크 아니에요? 그 펌웨어가 취약점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 서버에서는 인증 문제 발생하고 개인정보 유출되고 보안 구성 똑같은 문제 발생하죠. 웹에서는 각각의 그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했고 그다음 네트워크 안전하지 못한 네트워크하고 전송 암호 부가 물리적 부담도 똑같죠. 이건 기술적 보안. 그래서 웹 안전 인터페이스 아이디 패스워드 없거나 비밀번호 아예 노출되는 상태고 권한이 인증되거나 권한이까지 그냥 대충 유저자 왔는데 빠지는 거. 그리고 인증 안전하지 않은 이거 구간 암호화 호나 포토 스캔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전송 암호의 부족은 이 DTLS 보시면 돼요. 그냥 암호화가 안 돼 있고 평문으로 넘어가니까 그에 대한 부족이고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그리고 클라우드 접근할 때 그 문제된 거고 모바일 인터페이스 보안 컴비네이션 구성 같은 것도 있고요. 하드웨어 펌웨어 말씀드렸죠. 물리적 보안까지 있으니까 10가지 공동 보안 원칙이 있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있고 이것이 기반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IoT 기계가 만들 때부터 폐기까지 전부 다 관리하는 게 공통 보안 원칙이고 설계부터 폐기까지 설계 과정에서 제조, 조립,
있고 뭐 배포하고 운영 관리 과정에서 설치, 보안 설정, 패치 했고 이거는 설치고 아니고요. 이렇게 패치하고 폐기하고 전부까지 유출되는 걸 다 방지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건 이쪽 지능 보안은 인공지능 보안 쪽에서 한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도 아까 말했던 그 이포시 입력값 보안 그 6가지 7가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을 다 시큐어 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정성까지 해서 개발 단계부터 이건 2017년부터 설계까지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20개 추가했다고. 여기 보시면 너무 아픈 상황이네요. 20개 추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 다시 넘어가면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부터 주본 취약해갖고 하는 거 보안 자체가 취약점이 있고 대상이 40억 이상의 뭐 적용하고 뭐 43개가 있다. 이게 아까 그게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입력값 상태 및 표현 이게 한번 제가 2116회 정보관리 기술사에서 이게 하나가 튀어나와서 이게 언젠가는 또 한번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코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특히 웹페이지에 정보가 상승되는 거 거기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이게 정보가 유출되는 행위예요. 그리고 SQL 삽입은 SQL 인젝션을 불리는데 이게 정보 SQL 시행 과정에서 주석처리 통해서 삽입되면 이것이 정보가 유출되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걸 SQL 삽입이라고 부르고 여기 그리고 응답 분할은 아까 보안 쪽에서 예전에 보안 쪽에 기억나시죠? 이거 계획 목적을 빼먹으면 분리되면 이게 대기 탄다고 있잖아요. 그럼 그처럼 거의 두 번째 응답에다 악센 코드를 삽입해갖고 하는 거고 버퍼 오버플로우는 시아나에서 %s나 그런 거 부연거 되시는 거 잘못 맞춰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잘못 오버플로우 같은 게 발생해서 이건 아니군요. 잘못 보셨다. 원래는 시연의 힙 명령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넘게 되면 그에 대한 데이터가 오버되면서 정보가 유출되는 행위가 발생해요. 그래서 막는 행위가 중요하고 이거 디렉토리 경로 조작은 이게 뭐 정보를 캐내야 되는데 정보가 이게 상대 경로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한 루트까지 거나 사용자 계정 정보나 그런 것까지 다 캐낼 수 있어요. 뭐 etc 패스워드 워드까지 캐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아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운영체된 명령어 삽입은 아까 XSE하고 말고 비슷한데 명령어가 원래는 데이터 입력받는데 이거 명령을 시행시키는 과정인데 이것이 건중이어서 무조건 시행시켜갖고 시행되는 과정이고 엘다 삽입 그리고 버퍼 한 칸 이게 저기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쪽 공간이 있잖아요. 리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 이쪽을 리드해서 정보를 캐내는 행위. 그리고 자원 삽입 같은 게 있어요. 자원 삽입하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API 오용 입보시 캡보인데 보안 기능을 국보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API 악용은 이건 취약점이 발생했던 위험한 함수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 엑스트나 이건 넘어가도 되고 보안 특성은 이 보안 잘못된 옛날 패스워드나 그런 걸 사용해서 하는 공격 기법이고 이 하드 코딩
패스워드, 그 다음에 사이트간, 그리고 적절한 보안, 이거 다 제목만 읽어주면 보시면 되고, 시간 및 생태는 레이스 컨디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경제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 정보를 캐낼 수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취약점을 말씀드린 거고, 코드 품질. 코드 품질이란 것은 소속 코드하고 유리보호신 저하돼서 잘못 오작동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부호 코드를 원래 unsigned int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바꿔갖고 이게 오버플로 발생하잖아요. 그걸로 문제 발생하는 거고, 정소 문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것도 부적절한 반환, 캐슈라는 정보가 언닉되지 않는 디버거 코드나 민감한 데이터 내부 클래스 사용. 이것은 접근 지정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정보 노출. 그리고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이곳이 에러 처리 하나 빠졌네. 에러 처리는 그 자바 시스템 쪽에서 이 섹션 처리할 때 그게 전체적으로 정보를 넘어갈 수가 있잖아. 이게 그걸 웹 설명까지 무조건 넘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것을 공통 에러 코드 바꾸는 거예요. 에러 코드 바꿔서 처리하자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 활성화 방안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건 다 설명한 거예요. 소속 코드, 안전하지 않은 소속 개선 코드, 입력값에서 SQL 인젝션 읽어보시면 되고, 버퍼 오버플로우 있죠. 그리고 세션 아이디 제일 활용해갖고 세션 인젝션을 발생하는 거, 하신 하이제킹 이런 게 보안 기능이 있네. 그리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요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인데 XML에서 CSRF가 있어요. 먼저 XSS는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권한 탈취해요. 세션 탈취하고, CSRF는 그 실행시키는데 이것이 사용자가 실행 것처럼 하는 거고,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 쪽이에요. CSRF가 크로스 RF를 보면 입력 데이터를 건정하지 않고 악성 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고, 이 동작 절차를 보시면 악성 코드를 삽입했어요. 그 사용자가 이 악성 코드를 시행시켰고 그에 대한 시행하는 게 거고,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스토어드 SMS, 그 다음에 리플렉트 SMS, 돔 XMS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어드 XMS는 우리가 보는 그냥 스크립트 실행이고, 리플렉트 XMS는 스크립트가 실행됐는데 다음 웹페이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크립트에서 리다이렉트 할 수 있게 어떤 코드를 넣었어요. 넣고 실행시키면 피해자가 실행시키면서 다른데 정보 넘겨주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이 넘겨지겠죠. 그리고 돔 XMS는 그 돔 문장 안에 스크립트 삽입해서 이렇게 실행시키는 것 중에 돔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ATM의 문서를 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대응 반응 개발 쿠키 방안 노출하고 개발 보안 품질 적용하고 그런 게 이거 무효하고 하는 게 있어요.
웹 방어벽이 그리고 CSRF란 기능을 신뢰된 사용자의 권한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공격이고, 공격자가 웹서비스에 뭐 명령 같은 스크립트 같은 거 올리면 둘 다 스크립트 들어가요. 스크립트 시행해서 그 스크립트 명령을 그대로 시행해서 요청을 하면 일반 사용자가 악성 코드를 실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보를 여기 유출하고 뭐 공개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격자가 스크립트를 넣었어요. 그럼 사용자는 그 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호출하겠죠. 해당 페이지 호출하면서 스크립트가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 이걸 받으면서 있죠. 돌아가면 그 스크립트를 실행되면서 여기에 스팸 또는 광고를 넣게 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CSRF와 XSM 보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게 사용자 공격이고, 사용자가 공격하는 거고, 이 정보를 유출이에요. 유출. 의도하지 않은 공격을 한다. 인증을 위한 탈취한다. 보시면 되고, 그 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있어요. 그 웹이나 와스가 있을 거냐? 이렇게 2티어나 3티어 아키텍처 돼 있는데, 악의적인 사용자가 명령을 뭐 시행하는데 거기에 select id 로그인할 때 from 뭐 유저 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 이거 주석 표시를 넣고 뭐 어떻게 왜요 이렇게 놓으면 이것만 탈취하고 정보 전부 유출되는 행위예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악성 코드를 삽입해갖고 하는 거. 그래서 인젝션 인증 위에 보면 정의부터 먼저 할게요. SQL 변경했잖아요. 변경시키기 위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입력하는 파라미터 변주 후는 파라미터 공격하나 재구성하는 해킹 기법 열람까지 가잖아요. 인증 후에는 여기 주석 이게 주석이에요. 이거 DB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석 때문에 뒤에까지 다 해킹된 스킵하는 공격이에요. 그리고 권한 상승은 거기 코드에서 거기 MySQL이나 그런 거 보면 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XP 이걸 실행시켜갖고 명령을 실행시키는 구조고, 그 에러를 직접 발생시켜갖고 그 에러 메시지가 그 노출되기 아까 에러 처리 시큐어 코딩에서 에러 처리 있죠. 그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논란 조작 같은 게 있다.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DB 확인 뭐 요거 확인 아니면 DB에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지금 시행된 SQL문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수동 확인 방법 이거 패치하면 돼요. 그냥 바인드 매기 변수 이거 바꾸거나 프로세스 변경하거나 클래스 변경하거나 뭐 여기까지 코드 변경하면 되고 다 아시잖아요. 이건 이거 시큐어 코딩은 또 나왔는데 이건 설계 단계 시큐어 XDS가 설계 단계부터 하는 거죠. 이거 비슷하게 분석 단계부터 고려하자는 게, 분석 단계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밖에 전부 전 영역에 걸쳐서 한번 보안을 강화하자. 이게 시큐어 SDLC 모델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포시 캐프하고도 해당하는 거고, 여기선 그 중에서 몇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에 대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패치나고 많은 취약점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분석부터 설계 전부에 대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응? 자동화를 통해서 한번 대응하자. 그래서 이게 마이크 SQL이군요. 그래서 문서화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보안 훈련 뭐 있다 뭐. 그 다음에 CLSP하고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은 코드 작성이 되네. 이게 건중 단계 하는 거 있어요. 5가지 활동으로 세분화해서 하는 거. 그리고 세븐터치 포인트는 많이 말씀이 발생하니까 7가지 관점에서 한번 핵심을 가지고 해보자. 그게 악보와 이거예요. 그 3가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건 개역, 평구치하고 외웠거든요. 개역, 평구치 5가지 건중을 하는 게 CLSP이고, 이것은 악보, 위, 코, 침, 뭐 이렇게 5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고 쓰면 돼요. 기고 CQ, SLDC 아까 나왔죠? 그래서 자동화 나왔죠. 자동화 말씀드렸죠. 기고 CQ, SDLC 이건 개역 평구치 말씀드렸고, 세븐 터치 포인트는 악보의 콤보 거 있잖아. 악성 코드 아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픈 사운드 있고 개방을 원칙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이업 모델링은 설계부터 시작점 가지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 건중해서 이걸 건중하는 거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 한번 거기 썼대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협 모델링에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 한번 도구를 선택한 거예요. 신분 위장, 데이터 변조, 불인 이런 거 있고, 다 읽어보시고 다시 보면 위협 모델링은 만약 취약점이 발생하니까 한번 공격 관점이나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있고,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어떤 공격이 발생했던 위전성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보안 과정상 보안 요소,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한번 프로그램 한번 그려보고 내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구 결정하고 위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까지 개발하는 거. 스트라이드 드레이트 거기 있습니다. 기구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 보안 방법론을 나왔는데 또 나왔네. 이거 한번 동적 위험 모델링, 동적 펄스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븐 터치 포인트, 악보 콤보, 이거 7가지 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CLSP 개혁 평구치, 그 다음에 이 3가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위험 모델링 또 나왔네요. 그래서 생명 주기, 그 다음에 예전에 지금 설명 안 되는데 대부 오스하고 있어요. 대부 오스한 게 개발과 운영의 통합인데, 거기에 보안까지 간 게 데브스ec 오스거든요. 그 보안까지 포함시키는 모든 프로세스 관계 데브스ec 오스고, 보안팀을 통해갖고 그 시작점을 한번 건증해보자 해서, 혹시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까지가 데브스 오스인데 여기에 시큐어까지 포함해서 시큐어까지 포함한 거고, 이게 적용까지 포함한 게 데브스ec 오스예요. 여기가 개발 운영 쪽이죠. 이제 도구 같은 거 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퍼징 테스트는 아까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무작위 테스트 가부활되었고, 그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아닌지 한번 검증하는 테스트가 퍼징 테스트예요. 비정상 데이터를 어플리케 계속 정도해갖고 에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부하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는 공격이에요. 무작위로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실제 에러 발생하면 분석해갖고 취약점을 발견하는 테스트. 좀 힘들 것 같죠? 짜증나게. 무작위성 신뢰 기능. 그래서 블랙박스 펄 테스트, 화이트박스 알려진 걸로 알려진 거가 아니고 그냥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그 퍼즐 기반에서 나온 거네요. 그냥 그래서 퍼즐 취약 기반은 취약 탐지 방법은 밸리드, 인밸리드 케이스 페일 테스트. 유효한 경우 프로토콜 명시에 따라서 밸리드 케이스의 유효한 케이스잖아요. 정상 데이터 입력하는 거. 기가 인밸리드 케이스는 비정상 데이터 입력하는 거. 근데 인밸리드 케이스도 두 개 있는데 인밸리드 케이스도 스킵이잖아요. 잘못된 데이터를 오류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시스템 입력했는데 이게 스킵 당하는 거 그냥. 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시스템 유출한 거 그냥. 아니네, 이거 잘못됐네. 원래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다 오류를 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서버 크러쉬 나는 경우가 더 시스템이 응답이 없는 경우 밸리드 케이스를 보내 시스템이 살아있는 거 하는 거예요. 크래시가 더 문제될 것 같은데 이건. 커버리디 뭐 읽어보신 데 그렇고 커버리지. 같이 볼게요. 정상적인 일단은 다시 보면 이건 정상 테스트죠. 정상 유무 확인한 테스트고 이 비정상 데이터를 보냈을 때 처리하지 못한 경우하고 스킵하는 경우 하는 게 인밸리드 케이스 테스트. 이렇게 시스템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이터 테스트 케이스 데이터를 딱딱 보이는데 그냥 묵혀두는 거하고 이거 스킵이 묵혀둔 거거든요. 아니면 처리하지 못한 게 갖고 이 시스템 발생해갖고 시스템이 깨지는 경우. 이건 스킵하는 거. 그리고 인밸리드 케이스 비정상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이 응답이 없는 경우 잘못된 케이스 제대로 케이스를 보내요. 그러면 확인하면 이것이 또 시스템이 깨질 수가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원래는 그 전에 응답이 또 올 수 있으니까 페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페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크래시도 나오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나 크래시가 두 나왔으면 그게 원래 정상적인 밸리드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재건종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포렌식은 요시트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